2026년이 되고 나서 비트코인이 꽤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이때 그 주말 동안에 나타났었던 거래량이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이 좀 제한적으로 나타났고, 여기서 임펄스 파동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잖아요. 이미 고점이 나와서 다시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와 고점을 98K 정도 때까지 높였다가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장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세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안녕하세요, 김선재입니다. 지금 시각이 2026년 1월 12일 오전 9시 정도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차트 1일봉을 다시 한번 볼 겁니다. 1일봉과 함께 최근 비트코인 차트를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서 최근에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 중에서 시장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매주 차트를 보면서, 실시간 차트를 보면서 해설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조금 더 정확한 시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 1일봉인데요. 지금 차트는 바이낸스 차트입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의 차트밖에 없는데, 일단 저는 2019년 가량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2019년 가량의 이 부분 굉장히 낮은 가격이죠. 이 부분에서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임펄스 파동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여기서 임펄스 파동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파동은 가격이 움직이는 덩어리를 말합니다. 덩어리를 말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아니면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파동도 마찬가지로 상승 파동이 있거나 하락 파동이 있겠죠. 그런데 모든 파동이 다 추세를 알려주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 시장에서도 항상 그 추세가 있고 추세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있으면 그 추세를 되돌리는 조정 파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도 역시 추세를 알려주는 파동과 그 추세를 소폭 되돌리는 조정 파동이 있는데, 추세를 알려주는 파동이 임펄스 파동입니다. 임펄스 파동은 이렇게 5개의 하이 파동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2파가 1파 시작점을 뚫을 수 없고, 1, 3, 5 중에서 3파가 가장 짧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파와 4파가 겹쳐질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되고, 이렇게 모두 충족이 된다고 하면 모양이 예뻐지기 때문에 임펄스 파동은 대체로 예쁜 파동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1파부터 5파까지를 보면 상승 추세 속에 있는 파동이잖아요. 상승 추세 속에서는 1, 3, 5가 상승 추세의 방향대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1파부터 5파 안에서는 새로운 임펄스 파동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일봉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일단 2019년에서부터 2021년 말까지 임펄스 파동이 하나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임펄스 파동이 그려지면서 이때 나온 고점이 69K 정도 되고요. 이 파동 바닥에서부터 69K까지 상승한 것에 대해서 조정을 이렇게 거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데, 2022년 말에 찍었던 15K대 정도의 가격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렇게 파동을 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3파랑 4파가 이렇게 찍혀도 상관없습니다만, 저는 49K에서부터 124K까지 상승한 이 파동이 하나의 덩어리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그때 시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보면서 느낀 게, 이거는 하나의 덩어리다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4파부터 5파는 49K부터 둬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아까 135에서 임펄스 파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고, 1파와 4파가 겹쳐질 수 없다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한 것에 대해서 조정을 거치고 있는 시점인데, 그렇게 일단 2019년에서부터 올라갔던 파동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거거든요. 파동이 길어져 가지고 한 화면에 담기지는 않는데, 1파를 첫 번째 2019년에서부터 2022년까지 나타난 임펄스 파동을 1파로 둘 수 있고, 2021년에 찍힌 69K까지의 상승을 되돌리는 파동을 2파, 그리고 15K 때부터 124K 때까지 상승한 파동을 3파. 그러면 지금은 15K 때부터 124K까지 상승한 것에 대해서
조정을 거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파와 4파가 겹쳐질 수 없다라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준은 1파의 끝지점인 69K입니다. 69K를 만약에 하락 돌파한다고 하면 이 파동 카운팅이 틀린 파동 카운팅이 되는 거니까 그 뒤에 좀 다른 파동 카운팅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69K랑 조금 살짝 위에 보면 73.7K라는 가격도 있는데요. 앞서서 파동이 이때 꽤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때 저점은 74K대거든요. 이때 74K대까지만 하락한 이유가 73.7K라는 고점이랑 이전에 69K라는 또 가격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것조차 뚫어버리면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깨지니까 73.7K보다 살짝 위인 74K대까지 이때 조정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저는 사후적으로 해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거치고 있는 파동이 작게 보면 15K대부터 124K대까지 상승한 것에 대해서 조정이고, 더 크게 보면 이 파동은 2019년보다 약간 살짝 전 2018년 12월 정도에부터 시작된 파동이기 때문에 그런 파동의 맥락상 69K를 하방으로 뚫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게 비트코인 차트 일봉을 통한 분석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파동이 124K까지 상승한 것에 대해서 조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역대 최고점은 126.2K라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 126.2K를 찍으러 가는 과정을 봤을 때 상승 파동이 이렇게 3개로만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아까 임펄스 파동은 1파부터 5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파부터 5파까지 진행이 되는 게 추세를 알려주는 임펄스 파동인데, 이거는 3개의 하이 파동으로만 구성이 됐으므로 조정 파동인데, 사실 124K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한 것에 대해서 조정을 거치고 있는 건데 불규칙 ABC라고 합니다. 그런 특수적인 상황이 나타남으로써 124K인 고점을 살짝 넘긴 것이다. 그래서 역대 최고점을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 파동이 3개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하락은 제가 최근 영상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그 하락의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2022년 하락장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서는 2파가 1파 시작점을 뚫을 수 없다는 조건 때문에 파동이 좀 급격하게 하락할 여지가, 그리고 또 그 파동의 조정 폭이 커질 여지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4파 조정이기 때문에 1파의 끝점이랑 겹쳐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22년과 모양은 비슷하되 2022년만큼 막 70%, 80% 떨어진 하락이 나올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회의감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2022년이랑 어떤 점이 비슷한가 한번 살펴볼 건데, 2022년 차트를 다시 한번 일봉으로 보면 역대 최고점을 찍었고 하락을 해줬고, 이 하락에 대해서 되돌림이 나왔고 다시 저점을 갱신했고, 다시 되돌림이 나왔고 저점을 갱신했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파동이 확장되었습니다. 하락 파동이 확장이 되다가 여기까지 하락을 하고 난 후에는 이미 비트코인이 정말 많이 빠진 시점이었죠. 그래서 절대적인 변동폭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왜 절대적인 변동폭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이때 아무리 지금 봤을 때 이때 제가 동그라미 친 이 시점 있잖아요. 이 시점보다 이 시점이 변동폭이 더 작아 보여도 실제로 움직이는 가격 영역대는 변동폭이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격의 움직임은 더 작은데 상대적인 가격 움직임, 이미 가격이 30K, 20K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20K에 10%면 2K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예를 들어서 40K에서 10%는 4K입니다. 그래서 조금 상대적인 변동폭은 비슷한데 절대적으로는 작아 보이게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번에 2022년 하락에서 중요했었던 점은 한 번의 하락이 있었고 그 하락을 되돌리는 파동이 나오고 다시 저점을 갱신하고, 이 과정이 이어지면서 파동을 좀 오래 그리고 또 규모적으로 크게 끌고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나온 파동도 이거는 2시간봉으로 보시면 2022년과 매우 유사하게 역대 최고점을 찍었죠. 그런 다음에 한번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에 대해서 상승 반등이 나타나고 다시 저점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커진 덩어리 있잖아요. 이 커진 덩어리에 대해서 상승 반등이 나타나고 다시 저점을 갱신하고, 다시 커진 덩어리에 대해서 저점이 갱신됐으니까 하락 덩어리가 더 커졌잖아요. 이 커진 덩어리에 대해서 상승 반등이 나타나고 다시 저점을 갱신하고,
그리고 나서 2025년 11월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모양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펄스 파동은 1파와 4파와 겹쳐지면 안 되고 3파가 가장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파동을 바닥에서부터 94.5K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이 파동을 리딩 다이아고널이라는 패턴을 도입해서 1파로 본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가 2파고 이렇게 3파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 지점인데, 이 부분에서 가격이 겹쳐짐으로써 3파가 임펄스 파동으로 예쁘게 확장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약간의 의심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이 되고 나서 비트코인이 꽤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최대 8% 넘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다시 약간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거래량을 보면 이때 어제와 엊그제 그 주말 동안에 나타났던 거래량이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이 좀 제한적으로 나타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이전에 94.5K에서 고점을 찍었는데 하락 조정을 거쳤고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때 여기서 임펄스 파동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잖아요. 임펄스 파동은 일단 세 가지 조건, 2파가 1파 시작점을 뚫을 수 없다, 3파가 가장 짧을 수 없다, 그리고 1파와 4파가 겹쳐지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그래서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파동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파동이 만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고점이 나와서 다시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와, 고점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 고점을 98K 정도 때까지 높였다가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장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세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장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도 잠깐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좀 보시면 59.15%, 거의 한 60%에 다다른 모습인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말의 정의가 전체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9.15%라는 것은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의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59%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지표가 2022년 정도의 저점을 찍고 계속 상승하는 모양을 그려줬거든요. 이때 비트코인도 2022년 11월에 저점을 찍고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정의를 적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이 상승했으니까 증가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의 증가량보다 적게 상승을 했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락을 하면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증가할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같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가상화폐 시가총액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가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잖아요. 그런데 알트코인은 계속 많이 발행이 되는데, 알트코인이 2022년 이후에 비트코인에 비해서 좀 투자의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이 지점에서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일단은 저점을 찍고, 이것도 지금 약간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얼추 저점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시장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항상 중심이 되어야 하고,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변동폭이 크지 않으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계속 제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비트코인이 정지해 있으면 알트코인이라도 투자해서 내가 수익률을 좀 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장은 점점 비트코인이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 이후에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오를 때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좀 제한적으로 올랐다는 것을 보면, 알트코인의 변화량이 원래 알트코인의 변화량이 비트코인보다 더 커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매력도,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충족을 못한 지난 3년 동안의 시간이었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좀 낮고 움직임이 좀 지지부진하니까 알트코인을 좀 찾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조금 참아주시면 나중에 비트코인에서 더 좋은 기회를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차트를 1일봉부터 해가지고 2시간봉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많이 제작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